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요거 어제 제가 말했던 그 타미 힐피거 옷 예쁘죠? 다 말랐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영화 어바웃 타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어바웃 타임 영화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 말해도 될 정도거든요. 뭐 제가 영화 볼 때마다 재밌으면은 뭐 탑 1이니 탑 2니 뭐 손가락 안에 꼽느니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바웃 타임은 정말 진짜로 항상 제가 늘 탑 1이라고 인생 영화라고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럴 만한 게 어바웃 타임을 제가 한 10번 정도 봤어요. 어바웃 타임 영화 자체가 13년도 영화거든요. 제가 딱 20살 됐을 때 본 영화인데 그때 보고 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넘게 본 것 같고요.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 크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러닝타임은 123분, 2시간 3분짜리 영화입니다. 영국 영화고요. 영국 영화인 만큼 배우들의 영국 발음이 굉장히 섹시하게 들리는 그런 영화예요. 간단한 내용은 팀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죠. 팀의 집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팀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곳이나 좁은 곳에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눈 꼭 감고 이렇게 주먹 딱 쥐고 자기가 원하는 옛날 과거에 자기가 확실하게 존재했던 순간과 장소를 딱 기억하면은 그 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래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 다시 이 미래로 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다음에 사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제에 맞게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죠. About Time, 시간에 관하여라는 제목이니까요. About Time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시간에 관하여라고 그냥 한글로 직역을 했어도 되게 좀 낭만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그 시간 여행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잖아요. 시간 여행을 한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엄청난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제가 영화를 처음 봤던 13년도 20살 때죠. 그때는 저희 지구에 비트코인이란 게 없었을 시절이었을 거예요. 있었나? 있었는데 거의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막 시간을 돌리게 된다면은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이 된 이상 그 모든 시간 여행의 시작이 비트코인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시간 여행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상이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게 낭만이 없어져가지고 좀 그건 아쉽더라고요. 당장 이렇게 아쉽다고 말하는 저도 항상 시간 여행하면 코인부터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볼 수 있고요. 영화 어바웃 타임 그리고 시간 여행에 대해서 쪼이 발소리예요 이거. 어바웃 타임 그리고 시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빼놓고 생각할게요. 그럼 너무 낭만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팀이라는 남자는 당연히 본인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당연히 시간 여행이란 건 불가능하고 그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도 본인이 시간 여행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걸 수도 있죠. 21살이 되자마자 팀의 아빠는 팀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에게는 시간 여행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게 21살 때부터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는 그런 느낌의 자격 때문에 21살 때부터 뭐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 이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21살 정도 되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이 벌어질 거고 21살까지 커오면서 본인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하구나 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시기임으로써 사람이 사람으로서 좀 성숙해진 나이 때까지 시간 여행을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시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자격을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하면서도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정도 시기를 한 21살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팀이 본인에게 있어서 더 생각을 깊이 하고 했다면은 좀 더 일찍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팀은 본인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우고 되게 많은 시간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진정 원하는 행복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팀이 이 시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하면서 당연히 팀도 돈에 관련돼서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의 조언을 들은 만큼 본인이 가장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 시간 여행으로 인해서 본인의 부를 축적시키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위기에 빠졌네? 그러면 시간을 돌려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내가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 나랑 아니어졌네, 나 실수해버렸네? 그러면은 시간을 돌려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얻으면서 돈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돌리고 그 능력을 활용을 해요. 팀은 행복의 역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넌 이 시간 여행 능력 가지고 뭐 할래? 라고 아빠가 물어보니까 일단 저번 주에 잘못 자른 머리 좀 다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박하고 소탈한 사람이에요. 뭘 하나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본인이 느끼는 행복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감정에 있어서도 별로 숨김도 없고 그렇다고 막 외향인처럼 적극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향인으로서 자기가 느낀 감정들에 있어서 그걸 숨기는 편이 아니에요. 항상 난 너가 좋다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이고, 본인한테 있어서 살짝 무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있어서 그냥 이러고 마는 그 정도? 어쨌든 자기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모든 건 표출을 합니다. 시간 여행을 엄청 큰 야망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다른 영화도 보면은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항상 그런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나비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뭐 하나 삐끗 잘못 건드리면은 막 스노우볼이 굴려져가지고 일이 커지게 되는 그런 걸 항상 염려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팀은 시간 여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 지구를 좀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야지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정의를 집행하는 비질란테가 돼야지 라는 그런 이상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나비 효과라든지 아니면 시간 여행의 딜레마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비 효과 같은 이야기는 나오긴 하는데 그게 막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나오진 않아요. 시간 여행 영화치고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이 연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시간 여행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니들도 안 된다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들이 그걸 하고 있다든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노? 왜 저렇게 시간 여행하고 있노? 약간 이런 연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연출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팀처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이 영화를 천천히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 시간 여행에 대한 딜레마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팀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쓰다 보니까 뭐 자잘한 나비 효과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본인의 인생이 조금 바뀌는 거지 막 내 가족들한테까지 뭐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런 건 잘 없습니다. 팀은 메리라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져요. 거기 있어서도 시간 능력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 시간 여행 쓰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 다 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시간 여행에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아무리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누군가 날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시간 여행을 처음 배우고 샬롯이라는 팀의 첫사랑이 등장을 하는데, 팀의 첫사랑이 본인의 집에 와서 2달간 놀게 돼요. 여름방학 동안. 그 2달 동안 너무 예쁘고 너무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샬롯이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밤 팀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샬롯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왜 마지막 날에 얘기해? 한 달쯤 됐을 때 말하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팀은 옳다구나 하고 다시 시간을 되돌리죠.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고백 공격을 했는데 샬롯은 마지막 날에 말하지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어쨌든 샬롯 입장에서는 그건 거절인 거잖아요. 시간을 돌릴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절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뭐 물론 뭐 잘하면 꼬실 수는 있겠는데, 그 꼬신다는 게 진짜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샬롯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나고 메리와 사귀고 있을 때 갑자기 샬롯이 두둥하고 등장을 하게 돼요. 그때는 팀이 굉장히 멋있는 남자로 변해버려가지고 샬롯이 팀에게 빠져버리게 돼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게 되고 술도 한잔하고 집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바람을 필 운명에 처했죠. 너무 매력적인 여자니까. 근데 거기 있어서 샬롯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때 여름방학에 나에게 좋다고 고백했으면 난 너를 만났을 거야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샬롯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 말로 인해서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팀이 배워버린 거죠. 아무리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누군가 날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에 못을 받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팀이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시간 여행 과정에서 여자 주인공이 메리를 만나게 되고요. 여자 주인공인 메리도 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입니다. 메리도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이에요. 둘이 진짜 성격이 비슷해요. 팀이랑 메리랑. 시간 여행을 한다 해서 누군가 날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시간 여행을 하더라도 날 사랑할 사람은 항상 날 사랑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메리는 팀을 3번이나 초면으로 만나요. 팀은 시간을 돌리면서 메리를 계속 구면으로 만나는데 메리는 팀을 3번이나 처음 본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만나면서 모두 다 메리는 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샬롯처럼 절대 안 빠지려는 절대 안 빠지고 사랑하는 그 운명이 엮여 있으면은 둘이는 결국 만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호감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초면으로 만난다 해도 똑같이 매력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팀은 메리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돌려가면서 3번이나 그렇게 작업을 걸었고 3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솔직히 2번째는 실패했긴 했는데 그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둘이 되게 불같이 사랑에 빠져요. 둘이 시너지가 되게 잘 맞거든요. 둘 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즐겁고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음식 하나만 먹어도 너무 깔깔깔거리고 즐거우니까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요. 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은 돈이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메리로서 해소가 되니까 팀은 점점 갈수록 시간 여행의 능력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돌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후술할 내용이긴 한데 이 시간 여행이라는 능력을 돈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가 더 멋진 일을 찾으라고. 만약에 팀이 돈을 보고 시간 여행이라는 능력을 썼으면 아마
아마 끊임없이 시간을 되돌렸겠죠.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맥스라는 게 없긴 한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본인이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되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나 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본인이 만족하고 이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되는 건데, 돈으로서 그 시간 여행을 쓰면은 끊임없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돌리게 된단 말이죠. 팀은 사랑을 위해서 시간 여행 능력을 쓰고 있다 보니까 결핍이 훼손되는 순간부터는 시간 여행 능력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시간 여행 능력을 쓰고 있지 않다가 본인의 여동생을 위해서 시간 여행을 크게 한번 하게 돼요. 이때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팀의 아빠가 깜빡하고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은 그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이 뒤로 여행을 가면은 이 아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간에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거는 타임이 좀 엇갈리더라도, 아니면은 말했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1, 2, 3, 4 얘기하려고 했다가 다음에 시간 놀려가지고 5, 6, 7, 8 말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수정과 착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순간을 운명적으로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지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잘 잤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아기가 생긴다는 거는 몇 천만 분의 1 확률인가요? 어쨌든 낮은 확률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 그 아이를 갖는 것도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본인의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가지면은 그때부터 그 뒤로 시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 있지만 아이가 바뀌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상담을 해보니,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는 그 뒤로 시간 여행을 하면은 그 아이를 볼 수 없게 된다. 이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바뀌었다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만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팀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의 아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뀐 아이는 물론 정말 자기 아이는 맞지만 자기 인생에선 처음 보는 아이기 때문에 정을 붙일 수도 없고, 내가 원래 사랑하던 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여동생을 위한 시간 여행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본인의 딸인 포지를 찾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시간 여행에 있어서 그런 딜레마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 무적 같았던 시간 여행도 이런 데 있어서 좀 불가능해지는 게 있구나. 유일한 리스크죠. 그 사실을 알아챈 팀은 아이가 생긴 뒤로는 시간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체크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난 이제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무조건 부활하면 여기서 부활하는 거야. 그런 리스크를 껴안고 다시 살아가는데 큰 위기가 닥치죠.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대요. 팀의 아빠도 시간 능력자인 만큼 아빠도 본인의 타임라인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팀도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본인이 다시 그냥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빠를 만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메리는 또 아이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엄청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빠가 돌아가신 시간이 여기면 새로 아이를 얻게 된 시점이 여기인데, 그럼 여기 다시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바뀌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출산 직전에 시간을 돌려서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죠.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우린 이제 마지막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시간 여행 할 수 없다. 시간 여행자지만 시간 여행 할 수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아빠도 본인의 타임라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인 만큼 이런 일이 당연히 올 줄 알았고, 당연히 팀의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팀의 타임라인에서는 아빠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만, 팀의 아빠 타임라인에서는 본인은 영원히 살아가고 본인의 행복한 와이프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팀은 마지막을 맞이하러 와야 되니까, 아빠는 평생 팀을 보고 살아가더라도 팀은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룰을 깨도 될지 모르지만 나도 너와 산책 가고 싶구나 하면서 둘이 함께 시간 여행을 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젊은 아빠와 어린 팀의 모습으로 산책을 하고 팀의 시간 여행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솔직히 좀 그 시간 여행 딜레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빠랑 그 어린 시절로 같이 돌아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서 아빠랑 같이 손잡고 같이 돌아간 건데, 그럼 이미 그 애기 태어나기 전으로 완전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팀의 애가 셋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아빠와 그 과거의 시간을 보냈다가 다시 미래로 오는데 그 과거 여행을 했던 시점보다 살짝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거 여행한 게 없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계속 아빠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이니까 보내드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좀 시간 여행에 대한 허점이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따질 여유는 없어요. 저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메리에 대한 설명 좀 했나요? 뭐 소박하고 뭐 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메리는 당연히 시간 여행에 대한 존재를 아예 모릅니다. 근데 가장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빠가 팀한테 가르쳐준 게 있는데, 점점 시간 여행을 사용하지 않다가 하루하루가 지쳐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하루를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그 하루가 마무리가 되면은 하루만 딱 시간을 돌려서 똑같이 그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이야기를 해줘요. 본인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를 보낼 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지 못했던 이런 많은 세상들을 한 번 더 보고 본인의 기분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본인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아봐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는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는 굉장히 즐거운 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메리는 그런 시간 여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본인이 시간 여행을 난 못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하루가 오늘 두 번째인 날이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세상을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바웃 타임에서 던지는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가 끝이 날 때 나레이션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시간 여행자다. 우리는 이 시간 여행이란 걸 즐기며 두 번째 오늘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 나오거든요. 이 나레이션이 어바웃 타임이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 여행이 가능했다면, 문제는 시간 여행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나.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가 시간 여행 했는지조차 몰라. 그냥 그 상태라면 우리가 제발 모든 걸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과거로 돌려줬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똑같이 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니까 오늘 있었던 이 일들은 두 번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여행자지만 괄호치고 시간 여행자 아님, 우리에게 다시 못 올 이 시간들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미 너무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은 친절한데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되게 슬프잖아요. 나도 운동을 가고 싶은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운동도 못 가겠고 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무언가라든지 느끼고 싶은 감정이라든지 그거를 온전히 못 느낀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온 기회라면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두 번째 기회라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겠죠. 제가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기 싫을 때, 아니면 운동이 너무 가기 싫을 때라든지 그림 그리기 싫을 때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야, 니 저번에도 운동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 저번에는 옛날 저번에가 아니고 똑같이 오늘이 두 번째 하루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니 이번에 또 잠이나 자려고 시간 돌렸니? 이번에는 운동 가야 될 거 아니야. 운동 가자. 가고 싶잖아. 시간 돌리기 전에는 운동 못 가서 후회했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오는 게 맞지만 그런 방식으로 동기부를 해가지고 선택한 내 행동들에 대한 책임들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상상 속에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좀 몽상가 스타일이라 가지고 ENFJ N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에너지를 얻고 살아갑니다. 어바웃 타임이 명장면이 되게 많아요. 당스르 누아르 식당이라는 곳, 메리와 팀이 처음 만난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에서는 이제 새까만 화면에서 7시 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팀과 메리가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 그때 이제 연출이 진짜 명장면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팀이 먼저 어두컴컴한 가게에서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리가 조금 있다가 식당에서 나오는데 메리 뒤에서 후광이를 딱 비춰요. 근데 그 후광이 진짜 후광이 아니고 여기 그 식당 조명이 딱 후광처럼 연출을 해놨거든요. 식당 조명을 이용한 후광 연출이 사랑에 빠진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연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전 그런 직관적인 연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바웃 타임은 여기 나온 등장인물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모든 연출들도 그렇고 모두 다 감정에 굉장히 솔직합니다. 단 하나의 숨기는 메시지가 없어요. 본인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부터 주주연들이 나의 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즐거우면은 그걸 행동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시원시원하고 되게 시원시원하지만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게, 현실에서 감정에 솔직하면은 되게 무례할 수도 있거든요. 좀 거북하다든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감정을 나한테 이렇게 표출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해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고 본인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거북하지 않은 영화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연출에 있어서 되게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야, 저거 무슨 역시 누가 영화 아니랄까봐 이렇게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꼬아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꼬아서 볼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냥. 되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까지도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로우하게 딥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 있어서 와, 이 정도면 행복 맞지 정도로 이렇게 쭉 영화가 진행된 영화라서 본인이 조금 힘들다, 힐링이 필요하다 하면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라든지 결혼하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명장면이 많죠. 프로포즈 장면도 되게 이상적인 프로포즈잖아요. 자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살짝 이렇게 깨워가지고 옆에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고 되게 조용하게. 요즘에는 프로포즈 하려면 뭐 샤넬백 사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저는 뭐 프로포즈를 해본 적도 없지만 능력이 안 되는 저라서 뭐 그런 문화에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대충 그런 것도 물론 능력이 된다면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 어바웃 타임처럼 되게 담백하고 순수한 그런 프로포즈가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어서 당연히 담백하게 그 고백을 받아주는 메리까지, 모든 장면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결혼식 장면도 그렇죠. 일몬도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서요, 성당인가? 어쨌든 결혼할 땐 좋았지. 근데 결혼이 끝나가지고 이제 피로연을 여는데 비가 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결혼하고 이제 피로연 하는데 비 오고 바람 불고 저러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다고? 라고 또 꼬아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미리 방지하는 게, 그 결혼식하고 비 오고 바람 부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왜 이렇게 와 하면서 성질 부리기도 하고 영화에서. 그리고 행복할 사람들은 뭐 너무나도 행복하고 비 맞는 것도 너무 즐겁고 바람 부는 것도 즐겁고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모아놨어요. 단 하나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꾸며놓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혼식 하는 거고 이건 행복한 로맨스 영화니까 비 오는 거 너무 행복해, 바람 맞아도 행복해, 이렇게 연출을 한 게 아니고, 행복할 사람은 행복하고 또 비 맞는 거 싫어하는데 아씨 뭐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연출들을 해놨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사실 사람의 불행이 약간 억텐에 있어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과도 불행이고 억텐도 불행이에요. 본인이 짜증나면 짜증나는 게 맞고 즐거우면 즐거운 게 맞고 행복하면 행복한 게 맞는데, 비가 와서 너무 싫은데 그래도 쟤들 결혼식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좀 그렇겠지? 이런 감정 때문에 억지로 억텐을 부려서 억지 행복을 찾는다면 그게 되게 오히려 더 불행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비 오는데 밖에서 피로연이야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당연히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건 맞는데,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다 본인 감정에 그렇게 충실하다면은 적어도 그 결혼식에서 당장 뭐 비 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면은 뒤에선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억거리로 얘기하면 얘기했지, 진짜 친한 친구가 그때 비 오는데 뭐 밖에서 필요할 때 진짜 개 짜증났는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거나, 근데 거기서 일부러 억텐 부리고 있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야 근데 쟤들 결혼식 하는데 어떻게 날씨도 안 보고 결혼식 짜가지고 비 오는데 밖에서 사람들 비 다 맞히게 막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음침해지는 그런 게 정말 최악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악도 결국 하트입니다. 하트. 사람이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빠르게 난 이게 싫어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싫어한다면 뭐 어쩔 건데 결혼식은 해야지. 자기가 싫어한다 해서 이 결혼식이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아니면은 신랑 신부들이 어떻게 저 사람 결혼식 싫나봐, 비화가 싫나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닭의 목을 꺾어도 태양은 뜬다처럼 오히려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면은 더 그 결혼식 주인 입장에서 좋겠죠. 바로 앞에서 그냥 야 미안하다, 날씨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나중에 세탁비 따로 줄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감정에 있어서 사과도 빠르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한다는 말도 빠르게, 싫다는 말도 빠르게 하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당연히 무례하게 말고, 처음으로 시간 여행 능력을 배우고 팀의 아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시간 여행 능력을 활용했냐고. 팀의 아빠는 모든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었다고 해요. 원피스도 읽었을까요? 원피스는 또 읽어야지. 그거는 아마 원피스도 읽으셨겠죠.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진심이셨던 분이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팀한테 있어서 엄청난 정신적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팀의 할아버지, 팀의 아빠의 아빠죠. 팀의 할아버지가 한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여행 능력을 사용해왔다고 말하고, 결국 돈은 얻었지만 친구도 사랑도 다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얘들도 이렇게 대저택에 살고 내가 원하는 책 계속 읽으면서 살 수 있고 이게 되는 게 결국 그 돈이라는 뒷받침이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제 한 몸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큰 재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전에 고찰했었던 그 백수가 멋있갱이, 뭐 직장인 되니 멋있갱이 환상 깨진 뭐 이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인데, 팀의 집안 같은 경우는 시간적 자원이 무한한 거잖아요. 그 시간적 자원이 무한하면은 솔직히 경제적 자원 따위는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얘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팀의 할아버지도 본인이 돈이 좋아서 한 거지 내 자손들 이렇게 먹여 살리려면 이렇게 돈을 해놔야지가 아니었던 거죠. 시간적 자원이 무한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굳이 내 자손을 위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시간 돌려가지고 다른 일을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경제적 자원은 불리려면 밑도 끝도 없이 불릴 수 있는데 거기 있어서 굳이 경제적 자원이란 걸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에는 정말로 왜 저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래도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팀의 아빠 입장에서는 본인 아빠가 그렇게 돈돈 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슬펐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돈이야 시간이 무한하면은 그냥 먹고 살만할 정도로 벌 수도 있고 조만장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돈을 끊임없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돌리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또 배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목표가 되면 끝이 없겠구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겠구나. 돈이 행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돈이 행복인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얘기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 거기도 하고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약속.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빠는 아빠의 타임라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팀도 팀의 타임라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겠죠.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요. 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 난 우리 아빠도 깨닫지 못한 시간 여행에 대한 진실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새로 배운 진실이 뭐냐면 시간 여행을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시간 여행 가능하지만 시간 여행 능력 쓰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팀은 앞으로 자신의 자녀가 크면서 얼마나 시간 여행을 더 사용할지 몰라도 일단 매 삶을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영화 자체가 한국에서 흥행을 되게 많이 한 영화로 알고 있어요. 어바웃 타임이. 이게 글로벌 흥행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카더라 같은 거예요. 어디서 주워들었다 정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한국에만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고찰해본 그런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 서양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그 균형 잡힌 율로 항상 그냥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본인이 하는 취미들 이런 데 있어서 딱히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문화 자체가. 저도 근데 안 살아와서 모릅니다. 저 혼자 이거 고정관념인 거예요. 서구권 문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그냥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숨을 쉬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였던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비교도 굉장히 많고 압박감도 굉장히 심하고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중압감도 있고 하는 그런 되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잖아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어바웃 타임을 보고 맞아 사실 우리 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나만의 행복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서구권 문화에서도 누군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걔들만의 정해진 인생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 머릿속 좁은 세상 안에서는 그냥 서구에서는 늘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 저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필 해버려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길이 정해져 있든 누가 누구랑 비교를 하든 말든 그냥 저는 저 행복한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제가 있어서 제가 이뤄낸 업적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길들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지 야 쟤는 지금 저까지 가 있는데 나는 지금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않진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만큼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왜 어바웃 타임은 한국에서 흥행을 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바웃 타임 리뷰를 드디어 끝을 냈네요. 진짜 보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제가 어바웃 타임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도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노래 나온 타이밍에 맞춰서 그 가사와 왜 이 장면에 이 노래가 나왔나 하는 그런 식으로 리뷰를 또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좀 더 생각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음악으로서 바라본 어바웃 타임에 대한 두 번째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타임 영화 리뷰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숨 참는 거 멈추시고 아름다운 지구의 공기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명 살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거 비밀이었는데 저도 시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렸냐? 이거 지금 두 번째 녹화거든요. 첫 번째 녹화를 한 40분간 진행을 했어요. 40분간 진행을 했는데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컨셉을 제대로 안 잡으면 진짜 말을 중구난방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구난방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때 리뷰했을 때는 그 스토리 타임라인을 쭉 타워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진짜 리뷰 자체도 내가 말하면서도 재미없고 적당히 이거 리뷰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스토리 다 알고 보는 거지 정도로 가끔씩 생각 안 날 장면들을 위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아는 영화구만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일 텐데 그 스토리를 쭉 타워가면서 스토리 설명 다 하고 거기 있어서 갑자기 리뷰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이미 흥미를 잃은 거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40분짜리 영상 파기하고 시간 되돌려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시간 여행 가능하잖아요. 여러 번의 시도도 할 수 있고 진짜로 시간을 돌리지 못한다더라도 실패하면은 시간은 못 돌려도 또 다른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오니까 두 번째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전하고 또 두 번째에서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절망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작은 사장입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어바웃 타임 영화 리뷰함으로써 사람 한 명을 살려낸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